네, 이번에는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조성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우선 여당 국민의힘은 아직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 방침을 정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금 사태를 수습한 뒤 거취를 정한다고 결론을 냈지만 두 가지 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비대위를 또 꾸리면 법원에 당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또 뭐 비대위로 가면서 다시 또 아마 가처분이 들어올 텐데요. 네. 그 운명을 법원에 그냥 이렇게 맡기고 잘 되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은 최고위로 돌아가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그런 그 일을 할 것인가. 조경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문자 파동 원인의 제공자인 권성동 직무대행이 책임지지 않고 젊은 정치인을 토사구팽하려고 당원을 손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판사 출신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당규 개정에서 비대위 설치 요건을 강화해서 법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다듬었다며 당 수습을 위한 새 비대위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회의 없이 당 실무진을 중심으로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전국위 소집과 사회권을 갖고 있지만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고 있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설득할 걸로 보입니다. 서 의장은 YTN과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위 소집 요청이 있으면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비대위를 위한 전국위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신임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만난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11시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을 잇따라 예방합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민생 경제를 강조해온 만큼 김 의장과 권 직무대행을 만나서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두 번째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낮은 자세로 정기국회에서 민생 제일주의 기조로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민에 대해서 늘리지는 못할 망정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요 정무직 당직자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계파와 상관없이 신망이 높은 오선의 조정식 의원이 맡게 됐고, 정책위 의장은 정책 추진 안정성을 고려해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유임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데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한 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종부세 감세 문제, 이것이 8월 말이 마지노선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야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오늘 오전 기재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아직 회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아 야당 기재위원들을 만났고 여당도 간사 협의를 하면서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부자 감세라면서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는 야당에 12억 원으로 1억 원만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MBC 라디오에서 한 얘기 들어보시죠. 당초부터 14억도 또 13억도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하지만 야당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대신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여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이 줄어들면서 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쯤 통상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이유로 내일 본회의를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